자, 좀 전에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녹취록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정을 통해서 이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고 벌인 탄핵 난장판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로비, 변호사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까지 한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성우친 부의장. 국회에서 틀었던 이 녹취가 굉장히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저 발언, 이재명 조직관리 비용을 김성태 회장이 냈다. 이 발언이 녹취에 작게지만 들리면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다. 한편의 범죄 영화 같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녹취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녹취가 저기 주진우 의원이 그 회의장에서 튼 거는 또 일부를 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증교사 때도 녹취록 전체가 공개됐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봐라 12차례나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화영 변호인 측 얘기는 이 전체 녹취록을 들여다보면 저 주진우 의원이 저 튼 부분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도 하고 또 광장 비용도 되고 이렇게 진술하려고 한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김성태 회장도 뭔가 압박을 받고 있고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이 지금 자기도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와서 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대 라면서 나를 협박하고 회유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또 풀어야 되는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또 보겠지만 팩트 한계가 있다라는 그 발언, 그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화영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거는 저 녹취록 말고 전체 녹취록을 다 듣게 되면 김성태 회장이 협박에 의해서 저런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회의장에서 틀지 않은 내용에 보면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도 협박을 당했다. 이거 별건, 내 가족에 대한, 내 딸들에 대한 별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협박하더라. 그리고 진술 세미나도 사실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그 녹취록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주진우 의원이 튼 부분은 제가 말한 추가 설명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건 추가 설명을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 녹취록을 제출한 쪽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에요. 항소심에 1심 때는 없던 자료였다가 항소심에 들어가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팩트가 한계 있는 것 같다.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는 저도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화영 지사가 얘기했던 두렵다. 이 뜻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하나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과거 1월 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닥터 헬기 규정의 경우에는 출동 요청 자격이라든지 결정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6개 여러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운영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응급 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더 이상 이런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규정을 업데이트할 건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저 국감에서 닥터 헬기 저희가 왜 나온 겁니까? 참 정말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이제 피습을 당해서 예. 당시에 부산대의료원에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천준호 의원이 서울대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게 지금 가족들이 옮기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부산에 있는 저 이제 닭 헬기로 사실 서울까지 440km를 갔다가 옮겨와서 서울대병원에? 결국 서울대병원에 이제 이송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당시에 이 부산대 의료원에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수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근데 아마 정청래 의원이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 가서, 잘하는 데 가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천준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병원 측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119를 압박을 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런 헬기를 이용해서 원래 이 헬기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운영하는 게 한 2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대가 이렇게 서울까지 가버리면 나머지 한 대만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까지 과연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를 할 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즉 부산대 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립대기 때문에 예. 공직자 윤리 규정을 이제 어떤 적용을 받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윤리 규정 위반이다. 부산대 의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징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절차를 당시에 이걸 했던 의사들이나 소방관들을 지금 징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보건복지위원들이 막 압박을 하니까 결국 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징계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공무원인데 국회의원은 이런 그 윤리 강령이 없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 그 여기에 옮겨간 지금 119 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징계를 받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부산대 의료진이나 서울대 의료진이 징계를 받는. 그렇죠. 이게 지금 부조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민원을 들어줬던 지금 이 의사들과 119 대원들만 지금 징계를 받는 이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 무리하게 서울대병원을 옮겨온 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회장 네. 어떠세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때 굉장히 위중했고 그래서 병원을 옮겨온 것뿐인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을 다 모두 처음 겪는 거예요. 그리고 천준호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연락을 하고 또 비서실장으로서 이 의료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과정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가 수도권이고 또 가족이 간호를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부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하는 것이고 가족의 간호를 받아야지 이재명 대표 환자도 안정을 찾기 쉽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지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전서열 8입니다. 야당 대표.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사회적 비용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이고 권익위가 지금 최근에 이런 무슨 징계 결과 대한민국에서 지금 권익위가 이런 말을 할 처지 입니까? 지금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큰 후폭풍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징계받는 건 사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행동 강령이라든가 뭐 처벌 규정이 없다면 이건 차후에 또 국회에서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닥터 헬기를 통한 서울 이전 이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